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12월 18일 시사 360 시작하겠습니다. 언론이나 최근 우죽순처럼 생겨나는 유튜브, 개인방송 크리에이터들도 자기친의 타이틀을 정치평론가라는 타이틀을 내걸면서 유튜브 방송을 만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뭐 특별히 비판할 생각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정치평론이라는 타이틀을 저는 쓰지 않습니다. 뭐 네가 안 쓰는 거하고 우리가 쓰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타이틀을 쓰지 않는 이유가 정치평론 진짜 어렵습니다. 어려운 이유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바뀝니다. 그리고 아주 가장 복잡하고 복합적인 예술이 정치입니다. 오케스트라예요. 실제로 그 마당에 수십 년을 잔뼈가 굴고 풍상을 다 겪어도 그 다음 한치를 예측 잘 할 수가 없는 게 정치거든요. 그런데 평론이라는 것은 그 내용을 제대로 충분히 아는 사람이 하는 게 평론이에요. 그래서 정치평론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제 얘기의 목적이 아니고, 감히 정치평론가라는 용어를 쓸 자신은 제가 없지만 최근 자유한국당의 김용태 사무총장의 결단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치적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언론계의 대선배인, 제의 대선배가 아니라 언론계 내에서 대선배이신 김대중 조선일보 고문도 오늘 아침에 친박 비박 피 터지도록 한번 싸워봐라, 거의 속된 말로 표현해 저주에 가까운 정도로 독한 말씀 하셨어요. 미워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이쁜 자식 떡 하나 더 준다 그러잖아요. 참, 이쁜 자식 매 하나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 모두의 기대인 겁니다. 희망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절박한 심정에서 붙드는, 정말 썩은 새끼줄인 줄 몰라도 하여튼 구명줄이라고 생각하고 악담도 해보고 충고도 해보고 듣기 싫은 얘기도 하는 겁니다. 김 고모님 얘기도 그런 차원에서 얘기일 겁니다. 저도 같은 심정이에요. 자유한국당 진짜 보수의 그루터기를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김용태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다른 당의 지금 최고위원으로 있는 하태경 의원은 뭐 구태여 정치인이니까 제가 이름을 감출 필요 없습니다. 본인 자신이 얘기한 것도 기사화됐으니까. 김용태 사무총장의 처신을 보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것에 대해서 반성문 쓰는 것인지 밝혀라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먼저 그 용기를 저는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누구입니까? 지금 현역 3선 국회의원으로 양천구의 국회의원인데 2016년 10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현실화되어 가는 전망이 보이자 사실은 난파선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배는 물에 깔아앉으니까 나와서 따로 배를 만들자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역적일 수도 있죠. 그러다가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해서 사무총장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동시에 조광특위의 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 21명을 당협위원장에서 배제시키는데 자기 자신도 조광특위위원장, 다시 말하면 칼자루를 쥔 사람으로 자기 배를 먼저 쳤습니다. 뭐 그리 대단하냐고요? 대단합니다. 뭐 어떤 기자분은 이걸 맥케인 상원 의원이 베트남 전쟁에 포로가 됐을 때
67년 포로가 되고 그 다음 해에 아버지가 바로 미 태평양 함대 사령부의 사령관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맥케인이 베트남 포로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도 본인 자신이 먼저 들어온 포로가 먼저 나가야 된다라고 석방돼야 된다고 하면서 5년 이상을 가전 고문과 수모와 육체적인 고통과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걸 견뎌내고 결국 풀려났습니다. 나중에 전쟁 끝과 함께. 저는 뭐 김용태 사무총장을 맥케인 정도로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맥케인과 같은 자기 희생의 정신이 있다는 것은 저는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과거를 계속 따지기 시작한다면 김용태 사무총장, 너는 원죄가 있는 친구야. 그러니까 니 뭐 지금 하태경 의원 얘기는 그거죠. 탄핵에 대해서 반성문 쓰는 거냐? 물론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조강특위가 21명을 자르자, 당협위원장에서 배제시키자 바로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자칫하면 바른미래당의 텐트에 폴대가 지금 흔들거리고 있습니다. 텐트 증거에서 폴대가 넘어지면 텐트가 그냥 그대로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최고 고문이니까, 최고위원이니까 그런 고민할 수도 있죠, 하 의원은. 그러나 나는 김용태 사무총장의 행동을, 자기가 먼저 조강특위가 자르는, 그리고 자기가 그 칼질을 하는, 칼을 잡은 사람으로서 먼저 자기 배에 칼을 끊는다라는 행동은 지금 극도로 혼란한, 그리고 중심이 없는, 가치도 제대로 정립이 되지 않는, 그리고 가장 치욕적인, 용기도 없는 자유한국당에게 하나의 경고인 동시에 하나의 갈 길을, 최소한 내가 이렇게 희생할 테니 이제 제발 분파 싸움 좀 그만하고 정말 보수라는 가치 하나를 위해서, 반문이라는 가치 하나를 위해서 매진해보자라는 피 맺힌 결혼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정치를 하다 보면 순간순간 판단, 그러니까 판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미묘하고. 그러니까 정치인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리 한쪽은 교도소 담장을 걷는 게 정치인이라고 했어요. 발자국 하나 옮기면, 잘못하면은 교도소로 떨어지고, 잘하면은 교도소 아닌 정상적인 사회에서 빛을 발하고 명예와 권리와 권력과 누리면서 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더더구나 정치는 생물이니까 매 순간 인간의 이성과 통계만으로서의 판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때 이런 곳일수록 뭐 로마의 원로와 같은 원로들이 전쟁이 나면 가장 앞서서 나가는 시기까지의 용기는 아니라 손치더라도 최소한 당이 제대로 가야 된다. 이건 꼭 당의 사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정상화된 민주주의, 체크 앤 밸런스, 견제와 균형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주축이라는 그 이념을 확실히 믿는다면 너무나 기울어진 이 운동장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수의 목소리를 확실히 내줄 수 있는 결집체와 구심체가 지금 필요한 겁니다. 절실한 형편이에요. 김용태 사무총장이 내가 당협위원장 던지겠다고 얘기를 한 것 자체가
안에서 자범을 더 이상 만들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감히 저는 아무것도 아닌 진짜 뭐 백수란 그러고 여자는 백조라 그럽니다. 하여튼 백이종군하는 그냥 평범한 국민의 한 사람이지만 언론에게 감히 이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친박 뭐 7명, 비박 10명 이런 식의 표현은 좀 이제 그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아이캐칭하고 국민의 관심을 끌는 하나의 이 소위 말하는 제목이긴 하지만 안에서 친박 비박 싸우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밖에서도 그걸 친박 비박으로 그룹을 짓는다는 것 자체가 보수가 제대로 자리를 잡게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언론이 나쁜 의도로 그렇게 한다고는 생각 안 됩니다. 안 하고 싶습니다. 누가 비박이고 누가 친박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박 대통령 옆에 서서 사진 한 장만 찍으면 공천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대한애국당의 당수라는 조원진 의원 그것을 사진이라고 안 했어요. 더 나쁜 말로 표현했습니다. 존영이라고 했습니다. 존영. 그 사진 걸어놓으면 그냥 공천받거나 당선되니까. 그러면 박 대통령이 힘이 있을 때는 그 사진 찍으려고 전부 옆에 가 있었으니까 다 친박이에요. 당에서 튀어나갔거나 돌아왔거나 순간적인 판단에 의해서 나간 사람들입니다. 좀 잘 살아보자고, 좀 참 더 잘해, 지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잘해보자고. 그러나 꼭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튀어나간 사람, 아닌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당에 남아있다고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그것이 옳다고 다 생각한 사람들 아닙니다. 머뭇하다가 지금 어부지리로 좋은 자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며칠 있다가 간다 하다가 안 가고 자리 남아있은 사람들이 명예를 차지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지금 뭐 구태여 개인 명예라고 생각하니까 이름까지 안 되겠습니다만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누가 친박이고 누가 비박이냐고. 이런 식의 패거리 의식에서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언론도 그렇게 패거리 해서 네이밍을 하면 안 되고 당에 남아있는 사람도 혹은 당 구성원도 현역 의원도 당협위원 원외의 위원장도 나는 비박이니 친박이니 그렇게 꼬리표를 달고 시작한다면 이것은 지금 진보 정당에 대해서 보수가 맞짱을 트기는 커녕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어가자고 만들 수 있는 그라운드를 만드는 기반을 만드는 명분조차 약해요. 집안 싸움이 콩가루인데 경쟁자를 적을 쳐다볼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하태경 의원 바른미래당 텐트에 폴이 갑자기 텐트가 떨어질까 무너질까 두려운 마음에서 그런 말 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도 아직까지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반성문이냐 속죄냐 사죄냐. 박근혜 탄핵을 한 사람은 원죄가 다 있는 사람이다. 탄핵하지 않는 사람은 애국자이다. 이 가름을 이제 끝을 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나지 않는 한 오늘 그 김대중 선생의 그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그걸 끝내지 않는 한 희망이 없어요. 보수 정당의 결집은.
우리가 뼈아프게 그런 실수를 했다고 치면 실수를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면 그 실수는 그 순간에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전전 정권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수가 얼마나 게으르고 제대로 보수의 아성을 못 지켰는, 기반을 튼튼하게 하지 못했다라는 책임을 우리가 지금이라도 통감한다면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일은 미래를 향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아직도 친박 비박의 싸움이라는 게 만약에 계속된다면 36년 일제 치하 밑에 있다가 36년이 끝난 지가 지금 얼마입니까? 7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 그 찌꺼기, 그 원한, 그 앙금 때문에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고, 지금 한일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입니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에요. 일본은 더 이상 한국이 국가라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거리가 멀어지고 앙금을 만들어가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위기 시에 준 기축통화로서 97년 IMF처럼 특별 인출권을 발동해가 우리를 도와줄 리도 없고, 지금 특별 소위 말하는 스와프 협정도 안 돼, 재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본과 앙금을 만들면 만들수록 일본은 우리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공격의 의지가 더 높아질 거고,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미국과 가까워진다 손치더라도 한국을 위해서 일본이 뭔가를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독일 사람들은 forgive but don't forget. 용서하라. 그러나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역사에 대해서는 잊지 마라 했는데, 한국은 지금 정반대예요. forget but don't forgive예요. 잊어버리라. 그러나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잊어버리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기록해야 될 뼈아픈 역사들을, 과거의 끝을 교훈으로 삼아 밝은 미래를 만들고 진짜 선진화된 조국을 만들고 강대한 조국을 만드는 데에 도움이 되도록 과거의 잘못된 경험을 새기고 그것으로부터 교훈을 얻는 것은 완전히 잊어버리고, 힘들게 했던 사건 그것만 물고 늘어져서 아직도 그 시점에 고착이 돼가지고 찢고 뽑고 싸우고, 자유한국당 내부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외교도, 특히 한일 간의 외교, 한일 간의 외교만 아닙니다. 이 정부의 외교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물고 뜯는데 시간 다 보내요. 그리고 가서 빌지도 않아야 될 때는 가가 빌고 난 뒤에 모욕만 당하고. 제발 자유한국당 그런 모습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가슴도 보수 쪽에 가 있고 자유한국당 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보수가, 건전한 보수가 있을 때만이 건전한 진보와 공정한 경쟁을 할 때만이 민주주의가 성숙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그런 민주주의를 성숙시킬 의무와 책임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더 커질 수 있고 더 강대국이 될 수 있고 더 튼튼하고 더 단합된 국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유한국당의 어떤 당파에 대한 얘기만 아니라, 단순하게 김용태 사무총장의 행동만이 아니라, 그러나 김용태 사무총장 같은 용기를 자유한국당이, 당원들이, 그리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그 정도의,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 정도의 용기만 가진다 손치더라도 제대로 된 보수 건설과 보수 강화는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방송은 간곡히 바라는 마음에서, 보수 재건을 간곡히 기도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그리고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동하님.